지금 드랍십을 잡지 못했습니다. 서로 장군 멍군 한 셈이죠. 이거야 화력지원 이어지거든요. 자 프로모 프로토스는 황제가 없고 영웅이 있을 뿐이고 박정석 선수가 프로토스의 영웅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네. 아이디는 나다. 정면 지우개. 근육하는 자리에서는 멋있게 능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배를 대치고 부름까지 동원합니다. 자, 탱크 일부러 뒤집어 냈고 일부러 통통통통통통. 다음으로 진짜 이명도 이기면 싹 막아야 되고 이면도 뚫어냅니다. IMF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실직자 아버지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경제가요. 빨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손에는 국산 담배, 한 손에는 외산 담배를 들고 피우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모르십니다. 목숨을 내놓지 못할 망정 그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은 부자고 나라가 가난한 게 부정이 반해나서 갚아야 해. 우리에겐 일할 권리가 있다. 실업자 400만의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의 그 실업은 여의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상황을 만든 책임자는 우리가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가장 큰 걱정은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하던 사람들, 뭐 말 그대로 휴학하는 친구들도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때였으니까요. 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정말 얼어붙던 시절이었고 많은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은 할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았던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이제 PC방이라는 공간이 열렸고 우리나라가 그 IMF를 겪고 나면서 PC방이 정말 우죽순격으로 순식간에 한 2만여 개 이상 보급이 됐어요. IMF 그 시기에 어떤 놀이 문화나 이런 게 좀 값싼 놀이 문화 1시간에 1,000원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아깝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딴 데 놀러 간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PC방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에 1,000원, 1,500원 하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같이 즐기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PC방이 그때 한참 열렸던 배경 중에 하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워크아웃 하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그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까라는 고민 끝에 신규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PC방에 도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IMF 맞으면서 되게 어렸었는데 그래도 용산시장에 그래도 바람을 일으켰던 거는 게임방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ll the PCbang are really good. Good connections and good. It's clean and everything quiet. It's good. 외국인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PC방은 바로 초고속 인터넷의 산물입니다.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로 볼 때 세계 1위로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에 해당하는 높은 보급률입니다. 인터넷은 코넷으로 접속하라. 쌈장의 전설은 코넷으로 시작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한테 인터넷 세상을 한번 주는 것 같다고요. 신이 한국민에게 처음으로 너희도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한번 주어볼 테니까 어떻게 뛸 거냐.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진짜네요? 진짜 저쪽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멀티 화면으로 안방의 시청자들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앞으로 그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 돼야 되면 그 저고속 통신만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도 그거 투자하자. 근데 결국은 하고 나서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그 PC방 그런 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반갑어요. 딱 PC방을 들어가자마자
이 모니터들이 전부 다 스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들이 전부 다. 그럼 어떤 게임을 하려고요?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매력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대결도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팀을 먹어가지고 팀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자체에 굉장히 큰 메리트와 재미를 느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스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타에 빠졌고 배틀넷에서 채팅을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네트워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컴퓨터보다는 수천 수만 배 훨씬 더 그 재미있는 그 게임 상대가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상대랑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있고 친구가 집에 있고 모뎀으로 스타 배틀넷을 할 수 있다. 배틀넷 온라인 대전을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누가 나한테 대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는 온라인만으로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하건 놀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측면에서라면 바로 그 지점 온라인으로 사람과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락실을 많이 다녀왔던 그런 우리 이제 대한의 남아들은 거기에 이제 미치는 거죠. 게임을 왜 해? 재밌고요.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그러면 매일 게임만 해요? 그렇죠. 그럼 이 게임을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 막 12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다 야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게임으로 말이 돼? 돈을 벌 수 있어? 프로게이머는 직업이 뭔데? 오락실 페인, PC방 페인, 잠은 자냐, 밥은 먹냐 이게 시작이죠. 그냥 할 일 없냐, 백수냐. 행사나 그런 걸 가도 어르신들이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저희는 프로게이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뭐예요?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기성세대들은 인정 안 했죠. 저게 뭐야? 되게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반짝 있다가 말 거야. 하여튼 인정을 안 했죠. 컴퓨터 게임을 어린 시절 구슬치기나 고무줄 놀이처럼 하면서 자라난 N세대. 이들에게 게임은 최고의 오락이자 그 속에서 탄생된 영웅은 그들의 우상이다. 돈도 많이 벌고요. 요즘에는 게임 하나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프로게이머가 돼서 열심히 좀 더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프로게이머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요.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직업을 바라보는 그 당시 동료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확히 그 표현이 맞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 엄청 열하겠죠. 어느 정도 열악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사실 먹지를 못했어요, 잘.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와가지고 못 먹어서 힘들다 하라는 게 너무 웃긴데 컵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고. 혹은 뭐 모텔방 같은데 이제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한 좁은 방인데 한 6명, 7명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는 그냥 PC방.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러니까 대회가 있어서 막 연습하는데 막 사람들이 구경해요. 이은열이 연습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약간 원숭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열악했었고 뭐 삼시세끼는커녕 이제 하루에 뭐 흔히 말하면 그 쌀밥조차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번번이 일어났고요. 상금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크게 스폰서를 받을 날이 올 거야라는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라는 포맷에 결합을 시킨 거잖아요. 그냥 게임을 노는 게임을 애들이 하는 예를 들면 소위 그런 게임을 막 진지하게 중계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스스로 막 자기 전에 생각하면 너무 키득키득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PD로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고. 코리아 오픈 C그룹의 예선 리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왼쪽에 앉아 있는 선수가 이기석 선수, 양 선수 모두 랜덤을 선택했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IMF 때여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작들, 모든 제작들이 실은 중단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다행이었던 것이 이 어떤 게임 방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작비가 크게 들 것이 없었어요.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리를 향한 청년 프로게이머들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어색하다 이거. 아이고 오프닝 길게도 안 해. 뭘 길어. 집에 거짓말을 했죠. 유학을 가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게임 행사를 좀 뛰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년에 미국 가서 MBA를 하겠다. 그 황 PD가 뭐 캐스터는 기존의 스포츠 캐스터들이 하면 되는데 해설은 이걸 대체 누굴 시켜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많이 알고 좋아하고 말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제 만화 스토리 작가는 뭐 게임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인지도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뭐 삼박자가 맞는 것 같다. 그런 판단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장난삼아 뭐 그냥 방송 한번 해보면 좋지 뭐 그러고 재미로 하게 됐는데 그 회사 내에서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게임 중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 뭐 스타크래프트 또는 뭐 리니지 뭐 바람의 나라 여러 인기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게임들을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보면 게임은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PC가 더욱더 발달할 테고 인터넷이 모바일이 하면서 무조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게임 방송이 당연히 게임도 방송화가 돼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선수를 스타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은 선수다. 어젯밤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에서는 10,000명이 넘는 관전자가 몰렸고 150만 명이 이 중계방송을 지켜봤습니다. 5차전까지 가는 경기는 지구인의 기습 공격에 우주 괴물의 본기지가 파괴되면서 안정된 플레이와 자신만의 전술로 상대를 몰아치는 지능 플레이의 지존 테란의 황제 챔피언 등극을 다짐하는 테란의 위대한 황제 살아있는 그라우치 살아있는 테란의 황제 임요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더 채식질할 수 있었던 것 같고. e스포츠는 몰라도 이묘한은 알고 스타크래프트는 몰라도 이묘한은 알고 그것이 가능했었거든요. 이묘한이 뛰는 대회가 e스포츠 대회고 이묘한이 뛰는 종목이 e스포츠 종목이고 이묘한이 뛰는 장면을 방송하는 데가 게임 방송국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아이콘이었으니까요. 그 플러스 실력까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컨트롤 싸움이죠. 자, 양 선수의 환상적인 컨트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패스 없는 상대로 지형지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상대의 심리를 이용을 한다든지. 자, 성공 컬러리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임용환 선수. 성공 컬러리 만들어지자마자 깨집니다. 자, 이탈리아 다시 스콜지. 고요한 형은 작은 파고들 인파이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유닛이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돼요. 그 형 스타일이 약간 컨트롤에 좀 집중된 그런
스타일이고. 홍준호 선수의 수비 병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러커 한개 있습니다. 이번부터 자, 뒤로 컨트롤 해주면서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 특이한 독특한 그런 엽기적인 플레이도 많이 하시고. 스커지 나옵니다. 스커지 그러나 디펜시브 매트릭스 막아냅니다. e스포츠의 그 아이콘 임요한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e스포츠 프로게이머가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졌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부 행사를 가야 된다든지 불우이한 이웃 거기를 도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한 형은 그런 거 절대 없었고 본인이 손해 보는 거는 저는 많이 봤죠. 처음 딱 봤을 때 진짜 연예인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뭔가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 같이 프로인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그 어떤 절박함의 정도라든가 이기고자 하는 이게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임요한의 경기를 보면 정말 이겨야겠다. 후배와의 진짜 마지막 결승전에서 패한 다음에 엉엉 울었거든요. 엉엉 울었어요. 임요한 선수가 무조건 결승전 가야 되는 거죠, 실은. 이 어떤 그 리그를 운영하는 어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참 대회 흥행에 어떤 영향이 되게 많았죠.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한 타입은 아닌데 요한 형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냥 장난삼아서 토할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연습을 무시무시하게 해요. 그 당시에 요한 형은 이미 이제 황제로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저는 이제 결승에 올라간 거의 신인 같은 느낌이었죠. 수비를 하고 있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이거 결정타인데요 지금 홍준호 선수. 네, 이드라리스크 공격. 자, 벙커. 이렇게까지 임요한을 몰아붙였던 상대는 없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우승보다 값진 준우승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정말 연습 열심히 해서 자신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쉽게 마지막에서 아쉽게 져가지고 정말 아쉽고요. 진짜 오늘의 준우승은 보통 평범한 대회의 우승보다 더욱 값진 준우승이 아니었나. 나중에 이제 이 선수랑 제가 라이벌 구도를 가질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요한 형이 있으니까 임요한과 홍진호의 그 대결이 재밌어지는 거고 그 스토리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승부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벌 구도도 있는 거고 이 캐릭터하고 저 캐릭터 얘하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성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를 좀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런 관객들에게 그 e스포츠 팬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요한 선수에게는 황제라는 칭호가 지금까지도 붙어 따라갑니다. 이 황제는 누군가 달아준 칭호잖아요. 그가 황제가 되어야만 이 판 자체가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홍진호는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이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존재는 정말 e스포츠 판에서 폭풍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호명들, 각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 사이를 계속 대립시키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이것을 통해서 게임 콘텐츠 자체가 갖고 있던 어떤 계속적인 갈등의 속성은 좀 더 거대한 서사로 부풀어 나가게 되고, 또 임요한이라는 스타가 있고 그 형도 우승을 많이 했지만 그 선수를 또 밟고 우승한 선수들이 또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또 다른 이제 스타가 이제 탄생이 되고. 전국에 계신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서울 올림픽공원, 이 자리를 가득 메운 팬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테란의 황제 임요한 선수와 신예 박정석 선수가 등장하자 2만 명의 팬들이 열광합니다. 와, 진짜 인산인해. 이거는 더 커지겠구나, 우리 e스포츠는. 와서 보니까 선수들의 직접 하는 플레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같이 응원하니까 좋아요. You know, we get to come here. There's a live band, and we get to see these awesome gamers play. So it's pretty cool.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뛰는 스톰 위에 나는 드랍십.
템플 하나. 사이스톤. 이면 선수의 탱크가 도망가게 만드는 박정석. 쌀쌀한 가을 날씨에 땀을 흘리고 있는 이면 선수. 예, 이면 선수 이제 멀티 자원 채취. 치즈. 첫 번째 경기 치즈. 이면 선수. 졌지만 이면 선수는 여전히 이제 테란의 황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프로토스는 황제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프로토스는 황제가 없고 영웅이 있을 뿐이고 박정석 선수가 프로토스의 영웅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프로토스가 잘해 가을에는 이 아니라 가을에는 반드시 프로토스의 전성기가 돌아온다. 그리고 올해 그 전설의 주인공은 누가 있다라고 지목을 해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조고 이런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e스포츠화가 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내러티브들이죠. 우승을 하고 나서부터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잘 못할 정도로 이제 자꾸 사진 찍고 사인 이런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네? 박정석이가. 가만요. 세지 왔다. 어머. 어머나. 나와요. 소화기통에. 2002년, 2003년이 스타리그 자체는 제가 보기엔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2002, 2003, 2004.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 지하철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이 같이 타면 그건 뭐, 저 혼자 타면 긴가민가인데 둘이 같이 타면 이건 뭐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안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 분들도 제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고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사이버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빠져들어 거의 중독 상태까지 이른 학생들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게임방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PC방에 자주 가는 사람이 일반인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든지 이제 새로운 게 생겨날 때는 뭐 저항들을 하잖아요. 뭐 비슷했죠. 저거 뭐 언제까지 갈 거냐. KBS는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원죄가 하나 있죠. 아침마당 프로게이머 임요한을 초청해 놓고 게임 중독, 그렇게 게임을 하면 중독되지 않느냐, 게임을 하다 보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생방송으로 물었던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동시대가 이 게임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에서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오르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현실 속에서처럼 그런 그 위기감 같은 게 느껴져요.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같은 게이머한테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이게 아주 조직 폭력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 선생님. 딱 이런 느낌이었죠. 난 누구, 여긴 어디? 나한테 왜 그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약간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좀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우려, 걱정의 말 또는 조롱의 말 뭐 이런 거는 아니 쟤들 저렇게 평생 게임만 하고 게임만 이렇게 하고 이제 가다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이러고 나면 걔네 뭐 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백수건달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막 명절 때 집에 가잖아요. 친척들 다 봐가지고 이제 그래 진호는 이제 서울에서 뭐 하고 있어 얘기하면은 자신 있게 2000년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프로게이머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대기업 스폰을 받고 연봉도 좀 이제 잘 받고 할 때쯤에 얘기할 수 있었지.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프로게임단을 창단하면서 e스포츠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한 중소게임팀은 얼마 전 대기업에 스카웃되면서 높은 연봉과 100평 규모의 숙소 등 최고의 환경을 보장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너무 이제 성적만 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펜텍 이런 창단식이 있으면 그 스포츠인 모두가 좋아했었어요. 경쟁 기업 같은 거를 또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판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창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분야든 간에 그게 이제 점점 크고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영양분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시켜 준 게 이런 대기업들의 참여가 빨랐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이윤이 없는 곳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당연히 이득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 저렇게 대기업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프로게이머를 하는 직업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다 대기업의 팀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이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자본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까지 큰 무대가 만들어지고 호화가 될 거는 저 이제 신인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죠. 여섯 명의 올스타를 배출한 야구 흥행의 중심지답게 사직구장은 3만 관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날이 야구 올스타전이 있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 걱정과는 정반대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결승전을 봐주셔가지고 대망의 결승전을 이곳 게임의 도시 부산 광안 내변에 가득 메운 팬 여러분 뜨거운 환호 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보긴 5만 아니 1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끝이 안 보였거든요. 예, 끝이 안 보였어요. 광안리 10만 이 숫자가 딱 공인이 되면서 저희를 바라보는 또 많은 시선이 또 바뀌었죠. 부산에 온 만큼 저희가 또 새롭게 이 선수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순서를 가질 텐데요. 배가 보이시죠? 여러분 저 배에 오늘 결승전에서 맞서는 한빛스타즈와 SK텔레콤 T1 선수들이 탑승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진 한 장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충격적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진짜. 배를 타고 들어와. 보트를 타고 입장하는 양 팀의 선수들. 자, 이 맛에 프로게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 첫 번째 대회에서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려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머리, 그 관객들 그리고 그 관객들이 전해주는 그 함성과 기.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관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갔었나? 만 그랬던 걸로 하던데 와. 뭔가 그 짜릿짜릿한 느낌 있잖아요. 막 찌릿찌릿한 느낌.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고 행복한 느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러 왔네? 잘하고 싶다, 여기서.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제일 e스포츠 하면 다 기억 남을 거예요 아마. 광안리 결승 성지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떤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이거야라고 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여줬고. 말도 안 되게 점차적으로 빠르게 커지는 걸 제가 목격하고 또 느끼면서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게임을 정말 즐겁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정작 우리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은 이 하나의 또 이 계속 진행되는 그림들에 뭔가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뭔가 여기 스토리텔링이 부여되는 거예요. 정규직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묘한 홍준호의 임진록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묘한 선수입니다. 공동 주최사인 스포츠전의 공격단 이묘한 선수 홍준호입니다. 맵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스타리그에 집중하고 있는 임요한 선수의 우세와는 반대로 홍준호 선수도 임진홍 이제 임요한데 홍준호는 어떨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홍준호
선수가 준비한 작전 그걸 말리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벙커 만들죠. 이거 시위예요. 벙커 거의 완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엣지가 정말 많습니다. 자, 뒤로 마운드 하나 잡지 못한 홍대 선수. 아, 결국 엣지를 포기하고 뒤쪽으로 들어 뺍니다. 이번에 벙커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버로드를 뽑은 또 나갑니까? 예. 자, 1경기처럼 또 나갑니다. 지금은 1차전 경기가 똑같은 거죠? 네, SCB가 세다 그래도 컨트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둘은 다 죽었어요. 거의 반 이상 죽었어요. 최재! 시간 못 가요. 시간 3분 43초. 이건 그야말로 적의 입장에서 의욕상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홍진호. 당시에는 저는 한 경기, 두 경기 그걸 다 하고 나서 세 번째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걸 이렇게 끝난다고?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 3분 40여 초 만에 끝. 아, 임요한도 사람이라면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제 선수라면은 팬들을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초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나오죠. 이면 또 나가요. SCV 지금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나거든요. 연습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진호 형이 날고 뭘 짜워도 안 된다 이거. 못 이긴다. 이러는 가운데 벙커 완성되면 또 여기 위험합니다. 드럼 5기 죽었어요. 뒤에 오른쪽 홍대 선수 드럼 거의 다 죽었어요. 야, 이거는 지지네요. 고치는 SCB가 더 많습니다. 지지. 막상 부딪혀 보니까 진호가 세 경기 다 못 막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제가 이기긴 했는데 제가 이제 게이머를 10년 넘게 하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소주를 다 밟은 적이 한 두세 번 있는데 그날이 이제 그 중에 한 번이고요. 알고도 못 막으니까요. 알고도 10판 하면 8판을 죽는데 모르면 그냥 10판 하면 20판 죽는 거죠. 이거는 이기고도 사실 요한이 욕도 많이 먹겠다. 진 사람 이긴 사람 전부 다 못 싸웠네. 상처뿐인 이제 4강전이 되어 버렸던 거죠. 저한테 좀 악몽과도 같았어요.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지금 많이 찬 나이였기 때문에 또 결승 올라가는 모습,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독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 결승전까지 갔는데 무려 2년 만에 귀환입니다. 네, 그러다 벌써 5번째 결승 진출이죠. 네, 10번 스타리그 본선에 진출해서 5번이나 결승에 올라온 임요환. 임요환 선수에 대한 사랑을 압니다만은 네, 임요환 선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 여러분, 임요환 선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요환 선수. 네, 괴물 변신하기 전에 최연성의 손과 발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럼 뭐 사제 대결이라는 표현. 자존심 상하라 기분 나쁠 리가 없겠네. 사제 대결이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1인자. 지금까지 가장 롱런했던 1인자를 최고 무대 위에서 붙을 수 있다. 지더라도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 스타리그 챔피언에 등극하는 자리에서는 멋있게 등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선배를 제치고 이미 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장 기지도 없고 SG보다 더 많은 팬이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 4대 천왕의 시대를 끊어내는 순간입니다. 이면 선수에게는 잠깐 숨 돌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멋진 승부 끝에 최원성 선수가 가장 넘기 힘든 벽, 가장 두터운 벽인 선배이자 스승인 이면 선수를 3대1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며 새로운 시대 연속 1세를 열었습니다. 시상 무대는 못 봤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흑역사 완전히.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듣고 싶네요. 별로 안 좋아. 당연히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옆에서 울고 있고 요한 형은 우승을 했는데 당황스럽죠. 패전한 선수들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거 봐 어떻게? 요한 형이 왜 우는지는 알아요. 요한 형은 저한테 져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플레이에 화가 나서 우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랬어. 뭐라고 했냐면 안 갔어 하면서 울었어. 안 갔어 왜 안 갔어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키워놓은 제자한테 져서 온 게 아니라 요한 형의 빌드는 엠베나 그 배럭으로 날려서 상대 가스를 보고 탱크로 쏘면서 가스를 못 캐게 하고 자기가 가스 우위로 인한 손쉬운 운영으로 게임이 이기는 거였어. 근데 제가 알아요. 그거를 당해봤으니까 못 막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왔죠.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왔으면 졌어요. 반드시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참고 약간 눈물을 보인 거거든요. 미안해서 팬들한테. 나 자신한테는 너무 내 자신이 싫고 그게 안 갔습니다. 아유 뭐 요한 형 인터뷰 나가고 제 인터뷰 나가면 좀 부연 설명이 잘 되겠네. 오늘 이제 노래하실 대목이 그러니까 스타 대전이에요. 현재 12시 방향인 줄로 아리오. 이렇듯 분분할 적은 오버로드 정찰 갔다 돌아온다. 황급히 들어와서 정확히 2시 방향 프로토스 발견했소. 이때 마침 스포닝볼 떡하니 완성되니 여봐라 들어라 저글링을 만들어라 초반 너신이나. 이럴 때 박수 치시는 겁니다. 평양시 대동강유역에 자리 잡은 조선 컴퓨터 센터.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쟁들이라고 그런. 내가 나이가 많은 주겠잖아요. 때처럼. 그러니까 25살, 4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강해지만. 또 단축키는 사용 안 하세요? 단축키. 단축키를 잘 사용 못하시니까 저런 사람한테 펑펑 치는 거. 농약치는 사이언스 베스. Receiving headquarter. Affirmative, sir. We have a weapon, sir. 벽에는 템플러. L'assault de Nauden. Your face de los cuilos. 곡식 운반하는 오버로드.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이 단순히 게임 안에서의 흥행이 아니라 뭐 이제는 민속 게임이라고도 하죠. 심지어 그렇게 한국인들의 대중 전반에 심지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문화 코드로 자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저희 세대들은 진짜 스타 엄청 많이 했고 저도 스타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뭐 잘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때 스타크래프트 선수들 게임하는 거를 제가 TV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프로게이머의 꿈도 조금씩은 길러 나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프로게이머랍니다. 장래의 희망을 프로게이머로 꼽는 학생이 1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춤이나요 그런 것도 문화인 듯이요. 게임도 문화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T 즉 문화산업기술 기타 출판 캐릭터, 만화, 패션 디자인, 모바일 콘텐츠 분야 초청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딱 발언할 기회가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딱 손들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스포츠나 뭐 IT 산업 좀 많이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e스포츠나 IT 산업은 알아서 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신경 안 써도 돌아갈 거다. 잘 커 나갈 거다.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뭐 정부가 딱 주도해, 자 우리 내년부터 딱 협회 만들고 몇 개 팀 딱 만들 거고, 기업 설득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뭐 인위적으로 뭔가 어떤 이 만든 문화가 아니라 되게 이 밑바닥에서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간 문화잖아요. 우승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핏 군 복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프로게이머들이 군 특기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공군은 오늘 세계 최초로 군 온라인 프로게임팀 에이스를 창단하고 대상자는 임요환, 강도경, 성학승 등 국내 정상급 프로게이머 5명입니다.
계속해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있고 공군을 위해서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프로게이머라는 이 직업이 약간 상무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정도로 정말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나의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크게 됐었고, 공군 에이스 창단된 거 너무 좋았고 계속해서 게이머 하면서 그래서 나와서 한 1년 정도는 게이머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공군 에이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 그게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 스타크래프트 꽤 인기 있는 온라인 프로게임인데요. 사설 도박에 프로 선수들까지 가담한 승부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원 씨는 이 같은 승부 조작에 유명 프로게이머 마모 씨 등 동료 게이머 6명도 끌어들였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e스포츠 승부 조작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밀리나요? 이 저글링 10여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예. 들어가나요? 아 빌드도 약간 초반에 괜찮았고 저글링으로 압박도 됐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 뭐 눈이 좀 이상한 건가요? 뭐 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그냥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대체 애들이 왜 그랬을까? 인기 있는 종목일수록 승부 조작은 언제나 따라다니죠. 꼬리를 벌고. 그래서 그 정도 반열에 우리 e스포츠도 이른 거야?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떠났고 많은 분들이 보더라도 이젠 못 믿겠다, 또는 어떠한 상황이 나와도, 재밌는 상황이 나와도 이것도 짠 거 아니야? 약간 배신감을 좀 느꼈죠. 게임만 잘 해도 충분히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팀들의 시스템에도 저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뭔가 몇 명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스타리그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승부 조작이 나면서 그 중간 세대가 그냥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끝나면서 이제 아예 절단 난 거죠.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천천히 이제 세태기를 맞아야 될 이 스타크래프트가 갑자기 뚝 세태기를 이제 그냥 절벽처럼 그 사건으로 또 공군 에이스도 좀 약간 이후에 이제 팀을 이제 접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게 된 거니까. e스포츠 하면 10대 전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으로 대결하는 e스포츠는 리그 운영과 중계 등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규모가 8천억 원으로 커졌고 2021년이면 2배 이상. 도전에 나선 선수가 있는데 바로 e스포츠계의 메시,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e스포츠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이처럼 e스포츠 선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계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들 만큼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빼어납니다. 2018 Asian Games eSports Demonstration Event.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대표 미드, 전 세계 최고의 미드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바로 이 페이커. 그때 가슴에 태극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는데 확실히 국가대표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경기를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했던 것 같고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이제 하계올림픽 하나만 남은 거 아닌가요? 정식 종목? 그게 제 프로게이머 할 때 꿈 중에 하나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게임이 무조건 그냥 뭐 노는 거다라고 인식되는 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인 시절이었다가 부모님 세대들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얘 게임 그만두게 할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들이 소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부모님 동행도 안 했어요. 예전에 몰래 왔지 애들이. 부모 집에 혼날까 봐. 그러니까 IMF라는 게 없었으면 나는
이런 어떤 정말 어떤 이런 기획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인터넷 판단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운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근데 가끔 그렇게 운이 좋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와 생각하면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20년 후 혹은 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프로게이머를 또 꿈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서 그냥 잘 벌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변화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스타 리그 때 많이 봤다 이런 말들을 들을 정도로 제 인생 자체인 것 같아요. 제 2의 부모? 이 정도면 거의 약간 인생의 반쪽 같은 느낌? 되게 저한테 고마운 말인데 그런 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창 시절 또는 뭐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 그런 시절에 저의 게임을 보고 되게 많이 힐링이 됐고 꿈을 가졌고 간혹 보죠. 간혹 보고 게임도 간혹 하죠. 그러면은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고 기분 좋고 옛날 생각나고. 마우스랑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한 그 게임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